자, 이제 서해안으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요. 저희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식인상어를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인상어, 백상아리가 서해에 나타나서 이 여행객들이 깜짝 놀래키고 있다고 하는데 변종국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조스죠, 조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그렇죠? 조스에 있는 네네. 조스 상어가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상어가 출연했는데 우리가 아는 지금 백상아리 상어인데 한 6m까지 자라는데 6m짜리는 아니고 1.8m 크기의 이제 새끼 상어입니다. 네. 근데 상어도 상어기 때문에 1.8m짜리 새끼 상어라고 그래도 매우 이빨이 날카롭습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이제 큰 부상의 위험이 있는데 지금 앞바다 그물에서 백상아리가 이제 포획되다 보니까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바다로 가실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해파리도 조심해야 되고 상어까지 조심해야 되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먹이 때문에 여상훈 변호사님 서해안에 저렇게 상어가 갑자기 출몰하는 게 먹이가 좀 변해서 그렇다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 본래 상어는 난류성 어종입니다. 따뜻한 열대지방인데 사는 어종인데 네. 이게 자꾸 지구 온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게 서해안도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결국 오징어가 많이 나오고요. 네. 그 오징어를 먹이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상괭이라고, 살쾡이가 아닙니다. 상괭이라고 네. 돌고래 일종이죠. 네. 근데 이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또 이 상괭이를 먹이로 하는 게 바로 상어, 백상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가 이게 연쇄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제 상어까지 출현하게 됐는데, 네. 상어는요, 이게 7천만 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 똑같습니다. 진화를 안 했나요? 진화가 완벽했다는 거죠. 7천만 년 전에 네. 벌써 진화가 끝나서 네. 상어는 가장 자기가 생존하는데 가장 적합한 몸 구조가 돼 있다. 그러니까 상어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자, 호진석 차장. 네. 상어 나오고 해파리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휴가를 서해로 안 갈 수는 또 없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렇게 상어가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서 놀라셔서 그런데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상어에서 죽은 사람은 8명밖에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높은 현상이 아니고 그래도 만약에 하나 상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단 사람이 자기 몸을 상어보다 크게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접촉을 하게 되면 주먹으로 코 부위나 눈 부위를 가격을 하면 그게 상어가 완벽하게 진화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내일 충격을 심하게 받고 실제로 엊그저께 서핑 대회를 할 때 호주에서 보더가 실제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 부위를 가격을 해서 그 상어는 그 보더는 살아남았습니다. 네. 만에 하나의 경우의 얘기이긴 한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로또를 맞으실 확률보다 그 상어를 만나실 확률이 더 적을 거니까 만에 하나의 경우에만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상어도 조심해야 되는데 또 사람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혼자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 해외여행하면은 적적하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 친구가 강도로 돌변했네요. 변종국 기자. 예, 좀 기발한 범행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태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네. 태국 여행 갔는데 잘 모르니까 처음 간 여행지에 잘 모르니까 요즘에는 이 커뮤니티와 이 인터넷 SNS가 발달하다 보니 나 태국에 왔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누가 이렇게 SNS에 올렸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20대 남성 2명이 접근을 합니다. 내가 여길 잘 아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친해지고 나서 실제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갑자기 흉기를 들고 강도로 돌변을 해서 여권을 뺏고 감금, 협박을 하면서 집에다가 전화해서 돈을 붙여라라는 취지로 또 협박까지 해서 돈 1,000만 원 이상을 뜯어낸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에서 붙잡혀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송환이 됐는데 참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 피해자 여성이 SNS로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여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감쪽같이 속였군요. 예, 감쪽같이 속여서 현장에 만나보니 남자였고 뭔가 이상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이미 칼과 흉기로 위협을 했다는 것이 증언입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이 사람들 죄명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정리해 보니까 우선 강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2명이 했으면 특수강도가 됩니다. 2명 이상이 칼을 들고 하면은. 그다음 상해를 입혔잖아요. 그럼 강도치상이 됩니다. 그다음 사람을 유인해서 어떤 골방으로 가뒀잖아요. 약취 유인이 됩니다. 약취 유인. 예. 그다음 감금죄가 됩니다. 거기 가둬놨으니까 나가려고 해도. 무지 많군요. 예. 그다음 그 뺏은 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러면 여신 전문 금융업부 위반이 됩니다. 그다음 심지어 한국에 있는 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공갈죄가 됩니다. 공갈. 예, 그러니까 죄명이 하도 많아서 이게
범죄의 종합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황성주 의원님, 이런 그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너무 외지에서 만난 사람이 너무 지나친 친절을 베풀 때 조금 약간은 물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건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젊은 여성들이 혼자나 두세 명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 여행을 간다고 커뮤니티 같은데 정보를 달라고 올리거든요. 네. 뭐 여기서 이제 노출돼 갖고 그러니까 가서 우연히 만나서 범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서울에서 이런 사람이 온다는 거 알고 준비해서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짜 은밀하게 친구들끼리 하는 거 아닌다면은 공개된 커뮤니티에다가 혼자 여행 가거나 이럴 때 그 소식을 너무 정확하게 올리는 거는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기발한 범행 수법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 여름철에는 조금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롯데가의 남매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동빈 회장이 30일 만에 해외 출장에서 귀국을 했거든요. 그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